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커다란 상승 흐름에 올라타는 시간, 빅사이클 진행의 손자희입니다. 이제 3월의 주식 거래일도 단 하루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높은 상황이지만 슬로우플레이션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 성장이 아니라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물가가 지속되는 것을 뜻하는데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매크로 시장 환경이지만 분명히 그 속에 오르는 업종이 있고 또 종목이 있기 마련이겠죠. 네, 오늘도 빅사이클이 다른 곳에서는 들으실 수 없는 깊이 있는 업종 이야기부터 또 가장 유망한 탑픽 종목까지 콕 집어왔습니다. 종목은 방송 말미에 공개되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1시간으로 또 여러분들의 100시간 투자 공부 효과 누리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미래를 보는 눈을 키워주실 수요일의 파트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뛰어난 외모뿐만 아니라 투자 실력까지 겸비하신 분이죠. 임찬우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리드온 파트너 임찬호입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추천했던 종목 다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넷게임즈가 상한가를 갔었고요. 지금 일단 전략은 좀 이따가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지금 시장에 이슈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거 오늘 차근차근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같이 방송 보시면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또 파트너님과 실시간으로 소통하실 수 있는 창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샵 0082번으로 임찬우라고 또 파트너님의 성함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서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 통화 소통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궁금한 사항들 질문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입이 되어서 또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질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먼저 오늘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 긴장이 완화되면서 글로벌 시장 대부분 흐름이 좋았습니다. 간밤새 미증시 상승 여파로 우리 양대 시장 모두 연이틀 빨간불로 마감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오늘 기관이 홀로 지수를 견인하면서 2,746선에 코스닥은 외국인가 기관이 쌍끌이 매수하면서 940선 코앞에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네, 그럼 오늘 장에서 상승과 하락한 종목 순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상승률 탑5 종목입니다. 1위는 무상 감자를 공시한 다이나믹 디자인이 꿰찼습니다. 장 초반부터 상한가 굳혔고요. 그리고 중국 상하이 봉쇄에 물류 대란 우려가 커지면서 물류업을 영위하는 한솔 로지스틱스가 21% 넘게 뛰어오르며 2위에 자리했고 또 SM그룹이 쌍용차 인수 재타진설에 선을 그었지만 남선 알미늄은 오늘도 18% 넘는 강세를 보이면서 3위로 마감했습니다. 한미 수소산업 경제력을 강화하겠다라는 소식에 장 막판 들어서 평화산업과 GMB 코리아가 급등하면서 장대 양봉을 세운 채 문을 닫았습니다. 네, 다음 코스피 하락률 탑5 종목 보시죠. 화성산업이 경영권 분쟁이 종식되면서 가장 크게 떨어졌습니다. 써니전자와 까뮤 ENC는 안철수 위원장이 총리직을 고사하자 급락하면서 하락률 2위 그리고 5위에 올랐고 한성기업과 동원수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긴장 완화 기대감이 번지며 하락폭 키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상승률 탑5 종목 보시죠. 네, 수소 대장주 유니크 앞서 코스피 상승 종목처럼 이 정부가 한국과 미국 대표 기업 간 합작 법인을 통해서 수소 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라고 밝히면서 장막판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현대사료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곡물가가 급등하면서 무려 7연상 행진을 기록했습니다. 대단한 체력을 보이고 있고요. 화장품 관련주인 코스9는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2거래일 연속 상한가 달성했고 청와대
청와대 용산 이전 관련주 시공테크 역시 23% 넘게 오르며 상승률 5위에 랭크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탑5 종목 보겠습니다. 네, 정리매매 셋째 날인 한프 하루하루 롤러코스터 타면서 오늘은 40% 넘게 급락해서 코스닥 하락률 1위 기록했고요. UNI는 최대 주주 에디슨 EV 상폐 위기에 3거래일째 낙폭을 키우며 오늘은 3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창업해서 대주주로 있는 안랩, 보름 새 150% 가까이 뛰었었는데 오늘은 내각 불참 선언에 투자자들이 철수하면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네, 그럼 파트너님과 함께 자세한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뭐 봄비도 내렸었고 이제 곳곳에서 좀 봄꽃도 피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주식시장도 좀 봄 기운이 불어줄까 하는 그런 의문점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시장 흐름 어떻게 내다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간단하게 말씀 일단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갭 상승하고 나서 미국 장이 좋다 보니까 갭 상승을 했었습니다. 갭 상승하고 나서 지금 현재 다시 음봉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일단 박스권에 대한 부분이 지금 돌파가 어떻게 되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2,800포인트를 어떻게 돌파를 하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2,800포인트가 지금 저항인 부분이고 이 부분만 충분히 다시 잘 돌파를 했을 때 추가적으로 종목들이나 지수의 상승으로 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박스권을 돌파를 해서 추가적으로 상승 모멘텀을 나오고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지지하는 부분이죠. 915포인트를 어떻게 잘 지지해 주냐.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 대한 흐름을 조금 더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잠깐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개월, 1월 달부터 강하게 하락을 하고 지금 어느 정도 박스권을 만들어줬어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박스를 만들어줬는데 매번 말씀드리지만 2,800포인트, 여기 포인트를 어떻게 상승을 해서 올라가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이슈는 되게 좋은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따가 주요 이슈랑 업종 설명 좀 드릴 건데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서 지금 시장에 수급이 어디로 들어가고 있다. 이 부분 같이 꼭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금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랑 좀 다르게 조금 더 박스권을 이제 돌파한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단봉이 나오고 있지만 일단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큰 돈은 안 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왜냐하면 아직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이슈가 남아있다 보니까 시장에 큰 돈은 흐르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일단 어느 정도 돌파를 해놓은 상태고 추가적으로 950포인트까지 이제 어떻게 돌파를 하냐. 이게 제일 큰 관점인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주요 이슈를 조금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 저번 시간에 불성시 공기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서 일단은 상장사 7곳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7곳이 아직 제출을 안 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29곳이 제출을 안 했다 보니까 앞으로 추가적으로 관리 종목이나 이런 이슈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이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추가적으로 일단 지수는 이렇게 봐주시면서 큰 흐름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 부분 같이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보니까 오늘 원달러 환율이 10원가량 떨어지면서 1,209원 6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강달러 기조가 이어지다가 좀 약달러세로 돌아서면서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유입된 상황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 주요 이슈 짚어주셨고 강세 업종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강세 업종 이슈가 좀 많죠. 지금 물류에 대한 이슈도 하나 있었고요. 네. 소차 이슈도 좀 나왔고 그렇죠. 그리고 전기차나 이런 수급이 좀 든다, 반도체 이슈까지 좀 돌고 있다 보니까 이제 큰 섹터들이 움직이는 섹터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의 수급이 어디로 가고 있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물류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류는 일단 상하이 봉쇄가 나오면서 반란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말이 많이 나오면서 이 부분이 조금 조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하이가 이렇게 됐을 때 거기에 있는 공장들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이슈가 될 수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아까 앵커님 말씀해주셨던 종목 죄송합니다. 한솔 로지스틱스라는 종목을 이제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한 번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던 거는 몇 번 조정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강하게 상승하니까 이 종목은 조금 관심 종목에 넣으시다가 다음 날, 다다음 날 음봉이 나오거나 조정이 좀 나왔을 때 눌림에서
강하게 한번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소차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소차는 이제 정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 하나죠. 수소차가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지금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결국은 에너지, 친환경 쪽으로 지금 다시 한번 정부가 이쪽을 편성을 하겠다, 정책주로 만들겠다라는 이슈가 좀 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 막판에 평화산업이나 기타 등등 수소 관련주들이 강하게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어요.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서 지금 현재 수소 쪽으로 시장의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구나. 친환경 쪽이나 이런 반도체 쪽, 큰 사이클 쪽으로도 지금 다시 이슈가 되고 있구나라는 부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미국 반도체 회사가 이번에 실적을 공개했는데 나쁘지 않은 실적을 공개했어요. 이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서 그러면 우리나라의 1등 주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이 부분이 수급이 좀 들지 않을까라고 하시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은데요. 일단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ARM, 영국에 있는 설계 회사죠. 이거를 인수한다라는 지금 소식이 조금 들면서 다시 한번 수급이 좀 들어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워낙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바로 가지는 못할 거예요.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가겠지만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충분히 어떻게 될 수 있는지, 한번 갈 수 있는지 같이 체크해 주시면서 그럼 반도체 큰 기업들의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소재 기업도 충분히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노른톡방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차 관련주가 조금 이슈가 좀 들어왔었습니다. 자동차가 이슈가 뭐가 있었냐? 지금 현대차랑 지금 아람코랑의 이슈가 좀 하나 돌았었어요, 여러분. 그런 거는 어쨌든 현대차에 대한 수소 부분도 있죠. 그리고 로봇도 있고 현대차가 좀 많이 해요. 하지만 지금 현재 반도체 수급이 불안했다. 하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이슈가 추가적으로 계속 좋아지는 사이클이 나왔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 궁금하시면 노란톡박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이제 보는 뷰나 앞으로 시장의 수급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말씀드릴 거니까 오셔서 저랑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슈에 대해서도 이렇게 간략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어봐야 할 이 종목이 있잖아요. 이 넷게임즈가 그렇죠. 무려 짚어주시고 이틀 만에 3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지난주 수요일 이 자리에서 짚어주시고 금요일에 바로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예. 네,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저는 조금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상한가를 안착을 잘 했어야 되는데 예. 상한가가 풀리다 보니까 지금 조금 실망 매물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부로,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부로 아마 거래가 정지가 되면서 2주에 대한 이슈가 좀 남아 있다 보니까 네. 지금 좀 조정이 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차트랑 공시 보면서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자, 일단 넷게임즈 같은 경우는 다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마감 60분에서도 한번 넷게임즈를 보자라고 하고 여기 자리에서도 한번 넷게임즈 게임주가 지금 수급이 괜찮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종목 지금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던파 모바일이 이번에 출시를 한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간단합니다. 8억 5천 명이 이 게임을 했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분의 여기에서 10%만 딱 했을 때 8,500만 명입니다. 여기서 또 10%만 했을 때 850만 명이 이 게임에 내가 좋아하는 게임이다 보니까 내가 이제 좀 아이템도 사고 이런 부분을 조금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짧게 생각했지만 이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애플 스토어 같은 경우는 출시한 날 그 다음 날이랑 이제 해서 1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글 스토어에 같은 경우는 지금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지를 이제 합병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이 이슈가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지금 이 종목 지금도 괜찮다. 내려오면 충분히 살 수 있다. 하지만 이제 합병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조금 조정이 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왔을 때 지금 충분히 갈 수 있는 힘이 남아있으니까 던파모바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시면 조금 지금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 공시를 보면서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합병의 이슈가 있다 보니까 합병을 한다는 넥슨GT는 벌써 정지가 돼 있고요. 넷게임즈 같은 경우는 이제 정지가 될 겁니다. 자, 공시를 조금 보면 지금 상호 변경 안내도 좀 나와 있어요. 넷게임즈를 인수를 넥슨GT랑 넷게임즈가 합병을 하나의 회사가 되다 보니까 넥슨게임즈라는 회사를 지금 한다라고 지금 공시를 이제 올려놓은 거고요. 추가적인 내용은 지금 이제 일정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일정에 대한 부분은 여기
이거는 제가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리고요. 일단 네. 31일 날부터 4월 14일까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주 정도의 합병에 대한 기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 조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어쨌든 넷게임즈는 노바의 던파라는 직접적인 수혜주는 아니에요. 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넥슨은 일본에 상장돼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넥슨의 직접적인 그 게임에 대한 역할을 받진 못하지만 국내에 이제 상장된 넥슨 관련 회사는 이제 넥슨 게임즈 이제 합병됐을 때의 이름인데 이 회사밖에 없으니까 추가적으로 수혜주를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은 게임주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그냥 어떤 유저가 많이 모였고 많은 뭐 이제 과금을 했다라는 이슈로 많이 움직였는데 지금은 뭐 NFT나 메타버스나 이런 이슈가 조금 더 게임주에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자, 만약에 지금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전략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고점인 부분을 25,000원, 23,000원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을 지금 강하게 한번 돌파를 해줬습니다. 지금 신고가를 돌파를 해주고 나서 좀 눌림을 잘 눌려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지금 23,000원부터 25,000원 부분이 왔을 때 진입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상한가가 물량이 풀리고 나서 바로 다 이제 수익 실현하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상한가 잔량이 많이 남아 있어야지 상한가가 오래 하고 이 종목은 센 종목이다라는 건데 상한가 잔량이 만약에 내가 보유한 종목이 상한가를 들어갔을 때 잔량이 적다라고 하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못 가겠구나, 풀릴 수도 있구나 이런 부분 계속 체크해 주시면서 모니터링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풀리고 나서 강하게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씩 이제 턴다고 그러니까 한 번씩 조정을 준다고 하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한 번씩 풀기도 하지만 상한가가 한 번에 들어갔을 때는 안 풀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상한가 풀렸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매도하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3,000원부터 25,000원 부분에서 다시 한번 진입을 하시면 충분히 강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차트가 어느 정도 변경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합병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차트는 조금 이제 수정이 될 수 있겠지만 이 부분 같이 체크해 주시면서 이때 부분에 차트의 이때 부분에서 임찬우 전문 파트너가 들어가라 했었으니까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서 넷게임즈 천천히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넷게임즈는. 네, 넷게임즈는 또 지난 25일에 이 넥슨 게임즈로 상호가 변경된다라는 공시가 나오기도 했죠. 최근 정말 지지부진한 박스권 국내 시장 속에서 이렇게 이틀 만에 30%나 상승률을 기록할 수 있는 종목을 발굴해낸다는 게 정말 대단한 투자 실력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커다란 상승 흐름에 대해서 업종 분석도 해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가장 강한 이 종목까지 탑픽 종목도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한 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수익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일 밤 10시 본방사수하면서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 불려가시기 바라겠고요. 보다 더 자세한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찬우라고 파트너님의 성함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또 오늘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럼 미래를 보는 눈 빅사이클, 앞으로 상승하게 될 업종, 또 다른 업종, 오늘은 또 어떤 사이클 업종에 대해서 들고 와 주셨을지 바로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 들고 와 주셨습니다. 해당 섹터에 대한 전망과 탑픽 종목까지 파트너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상승 사이클로 가져와 주신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작년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량은 전체 완성차 판매량의 5.8%를 또 기록을 했더라고요. 네. 그 이전 2020년에 비해서는 무려 112%에 대한 증가분을 보였다라고 하는데 정말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전기차 시장이 반도체 시장을 맞먹게 될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지금 이 전기차 2차 전지에 대해서 들고 와주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주시죠.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이제 사이클이 여러 번 돌았었습니다. 옛날부터 2차 전지 사이클이 어떤 이슈가 있었는데 네.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기술력이 되게 좋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기술력이 좋지만 중국의 대기업 그러니까 전기 회사, 그러니까 2차 전지에서 제일 큰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 회사보다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정말 뛰어납니다. 세계에서 탑
10 안에 들어가고 탑5, 탑2에도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2차 전지가 많이 눌려 있었습니다. 제가 좀 이따 차트 보면서 설명해 드릴 건데 추세는 계속 올라갔었어요. 계속 사이클이 돌고 이게 어느 정도 소비가 되겠구나. 그리고 지금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은 조금 장이 안 좋으면서 좀 조정을 받았지만 추가적으로 상승 섹터가 남아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한번 사이클이 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이번에 2차 전지를 좀 준비해 왔습니다. 네. 이거 네. 차트 화면 잠깐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일단 진화하는 배터리 사업에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리튬 이온 배터리에 대해서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원통형 배터리와 리튬 이온 배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술력이 좋아지다 보니까 리튬 이온 배터리에 대해서 조금 주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잘 됐을 때 자동차의 부품, 전기차의 핵심 부품이죠. 그 배터리가 어느 정도 잘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 많이 연구를 했는데요. 일단 1980년대부터 연구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제 친구가 이제 연구원으로 조금 있어서 많이 물어봤었는데 그 친구 말로는 이제 배터리가 초전도까지 가는 가능성이 많이 높다. 그래서 배터리를 계속 주목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말을 하거든요. 지금 이 사업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충전에 대한 부분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 했을 때 저는 2차 전지에 엄청나게 상승하지 않을까, 더 반도체만큼의 강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90년도부터 2010년도죠. 이때도 나노의 이제 기술, 그러면서 이제 전기차 테슬라가 나왔죠. 이 부분 같이 주목해 주시면서 테슬라가 이렇게 진행했었고 실질적으로 지금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10년부터 2030년까지는 배터리의 소형화와 그리고 추가적으로 충전이나 빨리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잘 됐을 때 2차 전지는 강하게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지금도 저는 그냥 차트 보면서 저희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렸는데, 노란톡에서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갈 때가 된 것 같다. 많이 눌렸다. 이제 차트도 어느 정도 만들어졌고 섹터도 지금 많이 돌아오고 있다. 그리고 니켈에 대한 이슈가 좀 많았어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이슈가 좀 나오면서 니켈의 가격이 갑자기 급등했었습니다. 선물에서. 그러면서 이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해가지고 제재도 많이 받고 다시 원점을 돌려놓긴 했지만 결국은 이런 소재 쪽으로, 원자재 쪽으로도 계속해서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조금 증가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 같이 체크해 주시면서 2차 전지는 이렇게 흘러가겠구나라는 시나리오를 계속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큰 사이클이 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계속 굴러갈 수 있습니다. 굴러갈 수 있다 보니까 이제는 지금 눌렸다. 하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2차 전지는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면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네. 최근에는 굉장히 좀 급락을 했었다가 네, 네, 네. 뭐 니켈이라든지 이런 원자재의 시장이 최근 급등을 하면서 그렇죠. 급락을 했었다가 지금 다시 테슬라가 됐죠. 11일간 43%가량 또 폭등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가파르게 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2차 전지가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빠르게 진화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누가 먼저 치고 나가느냐 그렇죠. 속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 시점에서 이 발전 상황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우리가 지금 주목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냐면 전 세계가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한테 많이 쏠려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회사에서 신제품을 만들었을 때 그 부분이 어떻게 이슈가 될지를 좀 체크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자, 일단 차트 화면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배터리 시장 경쟁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의 CATL이 1순위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중국이 지금 전기차 시장이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거를 쓰자, 그러니까 중국 나라에 있는 배터리를 쓰자라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그래도 기술력이 있는 한국 제품을 쓰는 게 낫지 않나라고 해서 최근에 상장했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2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파나소닉이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회사들 딱 세 곳 다 보이시죠? 강하게 움직이는 회사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부분은 시장의 점유율이 조금 낮다라는 게 좀 주목해 주셔야 되는데요. 원래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1위를 했었어요. 원래 LG 에너지 솔루션이 1위를 했는데 이게 지금 2021년도 보면서 역전이 되었습니다. CATL한테. 이것만 봐도 전기차 시장은 중국에서 만드는 전기차 시장이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배터리가 들어간다 했을 때, 그리고 테슬라에도 국내 배터리가 지금 들어간다, 막 이런 이슈가 돌 때마다 계속 차트 막
움직이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국내 기술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제는 검증 다 끝난 상태이고 추가적으로 신소재도 만들고 있다. 이런 이슈 충분히 계속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전 배터리 점유율을 계속 체크해 주시는 게 좋은데. 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중국의 이 지금 배터리 시장이 왜 이렇게 갑자기 급성장하게 된 건가요? 일단 급성장한 이유에 대해서 여기 좀 준비도 또 해왔는데요. 네. 일단 중국은 원가가 좀 싸게 해서 납품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같은 경우나 인건비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네. 그 부분을 조금 저렴한 원통형 배터리나 이런 배터리 위주로 생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 아까 설명드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조금 더 체계화를 많이 잡아서 충전력이나 이런 거를 조금 고도화 실력을 많이 만들어놨는데 중국은 LCD랑 똑같아요. LCD랑 LED 이렇게 했을 때 시장 점유했을 때 국내 인력 딱 빼가서 우리도 만들 수 있어 해가지고 자본으로 그냥 밀어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점유율이 좀 빨리 올라왔었고요. 이거 좀 화면 보시면 급성장하는 중국 2차 전지에 대해서 조금 분석했던 내용을 좀 제가 정리해 왔는데 이게 5년 대비 이제 5배가 더 증가한다고 합니다. 지금 내연 기관의 차에 대해서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는 내연 기관 차를 만들지 않겠다. 라는 이슈가 좀 많이 났어요. 유럽 같은 경우는 2025년에는 이제 내연기관 차를 좀 이제 안 만들겠다라는 이슈가 되면서 앞으로는 전기차나 수소차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도 계속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그거는 기대감이고 이제 기술력 있는 회사가 나와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상장하고 나서 엄청나게 이슈가 되었죠. 주가가 많이 내려가도 수급은 계속 들어가는 이유가 이런 기대감이 남아있다 보니까 앞으로 더 갈 수 있는데 지금 많이 눌려 있는데라고 보시면서 많이 진입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LG 에너지솔루션 충분히 다시 이제 상승 가능하고요. 앞으로 지금 미국이나 이런 시장이 조금 더 넓습니다. 미국의 차들이 이제 전기차로 변환이 됐을 때 국내 이제 현대차도 이제 많이 이슈가 다시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디자인도 잘 나오고 있고 전기차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나 이쪽 부분에서는 계속 큰 사이클로 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LG 에너지솔루션이 지금 2019년도부터 조금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이때는 전기가 진짜 나올까? 지금 좀 불안한데 이러면서 지금 좀 이렇게 나왔었는데 결국은 국내 LG 에너지솔루션이 좀 점유율을 높였었다가 한순간에 그냥 CATL한테 잡혔다는 걸 좀 보일 수 있는데요. 결국은 이쪽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냥 배터리 사사 중에 국내 기술력이 좋은 회사가 딱 세 곳 다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배터리주가 간다고 했을 때 소재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먼저 배터리주들은 전체적으로 큰 종목이다 보니까 큰 사이클, 큰 파도를 만드는 거고요. 짠짠하게 이제 소재주 같은 경우는 이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소재주를 이제는 주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배터리 중에서도 소재주에 대해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제 이 2차 전지가 들어가게 되는 게 사실 이제 전기차가 되잖아요. 완성차의 전기차 판매량 순위를 보면 테슬라가 1위고 또 이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이 전 세계에서 5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리고 기아도 향후 거의 100조에 달하는 어마무시한 금액을 전기차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그 중에도 이 배터리에 또 굉장히 집중해서 투자를 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면 정말 네. 1시간으로는 어림이 없을 것 예.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이 소재에 대해서 집중을 해봐야 된다 네. 말씀해 주셨는데 소재에서도 또 파고 들어간다면 어느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양극재를 좀 오늘 준비했는데요. 아, 네. 네, 양극재 시장은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극재에 대해서 좀 네.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양극재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네. 일단 양극재 같은 경우는 전기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를 조금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발생하는 전기가 나오는 겁니다. 니켈이 빠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니켈의 함량이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술력 있는 회사들이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게 이런 기술력이 충분히 받쳐주고 있어요. 그런 고도화된 배합이나 이런 조력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니켈에 대해서 조금 양극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네. 양극재가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이제 양극재에서 음극재로 가는 사이에서 이제 발생하는 전기를 이제 움직이는 건데요. 여기서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전기가 충전이 되는 겁니다. 양극재에 있던 게 어느 정도
다 소비가 되면 음극재로 갔다가 음극재에서 이제 충전이 된다고 했을 때 다시 양극재로 움직이면서 전기가 생성이 되는 건데요. 자, 일단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어떤 게 이슈가 좀 있냐면 그냥 간단하게 LCO나 LFP 그리고 MMO 뭐 NCM 뭐 이런 게 있는데 NCM 너무 어려운데요? 이거 너무 어렵죠. 그래서 네. NCM을 만드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만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다 보니까 NCM을 만드는 회사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네. 유명한 회사 많죠. 에코프로비엠이라는 회사도 지금 이 NCM을 만들고 있고요. LNF도 만들고 있고 코스모 신소재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화학 같은 경우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습니다. 크게는 4개로 나눠지긴 하는데 양극재, 음극재, 분리마 그리고 전해질 이런 부분은 나눠지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카톡방에서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2차 전지 어떻게 가냐 그리고 동박이나 이런 거 엄청 지금 빨리빨리 움직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부분 관심 있으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시고요. 지금 네. 2차 랠리에 대해서 잠깐만 조금 더 설명해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LCO, NCM 이렇게 영어 알파벳에 대해서 굉장히 네.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 부분이 사실 귀에 쏙 들어오진 않거든요. 이게 네.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것 예. 같아요. 한번 좀 더 간략하게 자세하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LCO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 보여드리면 네, 또 LCO 준비해 오셨네요. 준비 예. 많이 했습니다. 이거 진짜 1시간 만에 말씀드리려고 많이 네. 준비했는데 예. 자, LCO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핸드폰 배터리에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작은 배터리에 대한 용량이다 보니까 전기차에는 쓰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충전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안 좋죠. 그다음에 오래 갈 수 있고 튼튼하고 무겁더라도 조금 좋은 소재를 돼 있는 거를 써야 되다 보니까 NCM이 그래서 제일 젠타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LFP는 조금 그냥 간단합니다. 니켈이나 이런 함량에 대한 조절의 부분이지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추가적으로 NCM에 대해서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저는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요. NCM은 그냥 정말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튬과 산소 그리고 니켈과 코발트가 들어간 부분을 이제 차지하는 건데요. 이 부분이 양극재가 되어서 이제 배합이나 퍼센트로 많이 따진데 원래는 1대1대1 비율로 많이 하는데 지금 국내 회사 유명한 회사죠.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 배합을 좀 조절을 해서 조금 더 고출력에 대한 배터리를 만드냐 그리고 조금 더 오래가는 배터리를 만드냐 이런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계속해서 지금 이슈가 될 거니까 지금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도 갈 수도 있지만 재활용되는 배터리 시장도 같이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코발트라는 물질이랑 니켈에 대한 물질이 지금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하죠. 올라갔다 보니까 그쪽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막 원자재 이슈도 막 붙었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추가적으로 폐배터리에서 다시 똑같은 기술을 코발트를 다시 갖고 와서 그냥 새 제품으로 넣었을 때도 똑같은 활용도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그쪽 시장도 엄청나게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전기차가 엄청 빨리 보급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 시장에 지금도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도 같이 생각해 주시면서 그러면 양극재도 이렇게 확인을 했고 2차 전지도 이렇게 이슈가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올 거다라고 시나리오를 계속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폐배터리도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폐배터리가 많이 나올 거예요. 많이 나올 거고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떤 기술력 있는 회사가 국내에 어떤 회사가 있냐 이 부분도 이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 배터리를 실제로 만들면서 세계에서 많이 판매되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를 체크해 주시면서 일단은 NCM은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네. 추가적으로 양극재는 그냥 결국은 전지의 성능과 이제 핵심 소재를 만드는 거다. 그래서 40%에서 4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이 체크해 주시면서 양극재가 제일 먼저 움직일 수 있겠구나. 직접적인 수혜주는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구나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하단 자막으로도 이 양극재를 2차 전지의 심장이다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2차 전지에서 중요한 부분이 양극재라는 것인데 지금 앞으로 이 성장성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신고가 이상으로 한 2배는 더 가지 않을까. 크게는 그렇게 봐야죠. 네. 왜냐하면 주식을 딱 매수했을 때 크게 이제 가는 그러니까 저희가 뷰를 빅사이클이 들어야죠.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빅사이클이죠. 그래서 크게 보고
전체적으로 섹터를 크게 그리시는 게 좋습니다. 네. 물론 단기적으로 짧게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저는 지금 넷게임즈처럼 이 게임이 24일 날 나온다고 하는데 10% 따졌을 때 850만 명이나 할 수 있겠네 라고 계산하시면서 앞으로 양극재 시장은 다시 한번 사이클을 돌겠구나,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서 지금 차트가 어떻게 돼 있지 같이 확인하시면서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정말 2차 전지 전기차 좋다 말들은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렇게 카더라라고 해서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거의 8알이셨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번 시간 통해서 보다 더 정확하게 2차 전지 그리고 양극재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우리 시각으로 10시 30분에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하락 출발했다라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앞으로 또 상승할 업종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하지만 한 업종에도 수많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가장 강할 종목이 무엇일지 또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들의 또 귀한 시간 아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선별한 한 종목을 또 골라왔습니다. 파트너님께서 골라주신 오늘의 탑픽 종목 어떤 기업일까요?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탑픽 종목은 LNF를 준비해왔습니다. LNF 있군요. LNF 많이 매수하시고 많이 네. 이슈가 좀 좋았던 종목이에요. 네. 월요일 날 저는 좀 진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는 싸지 않을까라고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2차 전지도 게임주처럼 이제 한번 쭉 돌다가 예. 많이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충분히 다시 한번 강하게 움직일 수도 있고요. 아까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테슬라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테슬라 자동차가 많이 팔린다. 그럼 국내 자동차 시장에 어떤 회사가 이제 이슈가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잘 팔린다고 했을 때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라고 좀 많이 공부를 했었어요.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LNF라고 해서 오늘의 탑픽으로 준비해왔습니다. 네.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됐을지 한번 궁금한데요.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LNF가 어떤 회사인지부터를 아셔야겠죠. 네. 일단 LNF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고 스마트 기기나 ESS 등을 많이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같이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당시만 해도 같이 올라갔던 종목인데요. 지금은 많이 눌렸다. 지금 이제는 슬슬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좀 LNF를 좀 준비해 왔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매출에 대한 비중을 좀 더 보면요. EV죠. 배터리 부분입니다. EV가 배터리 부분인데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어느 정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전해질이나 이 부분의 양극재죠. 양극재 부분이 계속해서 이슈가 될 때마다 이 회사에 어떻게 이슈가 되지? 이런 부분을 조금 계속 관심 있게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ESS 부분도 지금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주목해야 될 점이 많습니다. 어떤 거냐면 공장을 잘 만들어요. 공장을 만든다는 거는 내가 준비한 게 많다. 이제 우리 회사한테 수주만 딱 들어왔을 때 바로 제품을 납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공장을 건설하는 쪽으로 좀 관심 있게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충분히 LNF 같은 경우는 지금도 공장 신설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생산에 대한 능력을 계속 올리고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국내 3사도 있지만 다른 그렇죠. 외국 회사에도 충분히 납품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이 부분 같이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캐파에 대해서 부분이 좀 중요해요, 여러분. 캐파가 제일 중요한 이유는 생산 능력입니다. 생산 능력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얼마나 생산했는데 얼마나 생산해서 얼마나 만들 수 있니?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2019년도까지만 해도 말씀드렸죠. 전 세계적으로 조금 다 비슷했었습니다. 누가 먼저냐보다는 시장에 전체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조금 줄어들었다가 정부에서도 전기차를 많이 타자 그리고 정책주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전기차 관련주들이 뭐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사이클이 한번 돌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캐파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릴 건데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 자 일단 좀 줄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시작 단계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공장에 대한 이슈를 준비를 해야겠다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생산 능력을 늘리고 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2025년도에는 40만 톤까지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좀 이슈인데요. 그러면 이제 2025년도에 왜 맞춰서 하냐 말씀드렸죠. 2025년도까지 이제 내연 기간을 생산하고 그거에 대해서 줄이겠다라고 이제 많은 회사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같이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테슬라
테슬라랑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해서 LNF를 준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일단 테슬라 같은 연간 매출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요즘 테슬라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홍콩 갔을 때 한번 테슬라를 보면서 아, 저게 이제 진짜 돌아다니는구나. 진짜 만들었구나라는 게 좀 보면서 아, 그러면 전기차 시장이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때 마침 딱 사이클이 돌았었고 그런 부분은 계속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번에 너무 천슬라까지 가면서 또 인적 분할을 한대요. 또 회사가 많이 되니까 유통을 차라리 늘리자, 주식수를 늘리자라는 게 이슈입니다. 테슬라는 계속해서 잘 팔릴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직접적인 수혜자로 보일 수 있는 게 이제 LNF라고 생각되고요.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캐파에 대한 추이는 충분히 올라와 있고 앞으로 테슬라의 매출도 올라갈 수 있다. 이 부분 같이 체크해 주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매출액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물론 2021년도까지 하반기 때까지는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게 이슈가 좀 되면서 강하게 수급이 좀 왔었지만 하지만 말씀드렸죠. 캐파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시장 지금 점유율을 빨리빨리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영업이익이나 영업이익률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이 부분 같이 체크해 주시면서 앞으로 영업이익도 지금 증가할 것이고 이 회사가 공장 증설도 잘하고 있다. 이 부분 같이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 지금 증권사에서 이번 한 주간 발표된 종목 중에 LNF가 또 증권사 보고서 조회수 1위를 기록했다라고 하네요. 아, 토픽 종목 정말 선별을 잘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제가 궁금해지는 부분이 사실 2차 전지가 앞으로 강할 거라는 부분은 네. 좀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도 했고 또 관련해서 또 많은 또 기업들이 강한 종목들 많잖아요. 그쵸, LNF, 그쵸.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있었고 많죠. 에코, 너무 많죠. 네, 프로비움도 있고 있는데 네. 그 가운데서 이 LNF만의 경쟁력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네.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LNF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에 조금 영향이 가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아, 테슬라와 가장 큰 영향력이 예.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테슬라랑 좀 접촉을 하고 있고 공급을 한다는 이슈가 좀 돌았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그러면 얘네랑 할 수 있는 게 어떤 회사일까라고 많이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요. 추가적으로 테슬라가 움직인다 했을 때 그러면 같이 납품하는 회사가 바로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LNF를 많이 준비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LNF를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LNF 같은 경우는 양극재를 만든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양극재를 만든다고 말씀드리다 보니까 리튬이온 배터리의 부분이 조금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일단은 차트를 조금 봐야겠죠. 차트를 네. 보면서 이제 언제 진입을 해야 되고 언제까지 갈 수 있는지 같이 보면서 조금 설명해 너무 드리도록. 궁금한데요. 예. 네. 자, 일단은 차트 이제 화면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LNF가 그리고 또 테슬라와 가장 연관이 있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네. 테슬라의 흐름과도 비슷한 차트 흐름을 보여줄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같이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은 LNF 제가 월요일날 이제 진입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월요일날이 좀 싸 보이더라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자, 차트는 추세적으로 강하게 다 올라왔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 번 더 2차 전지 사이클이 돌면서 추세는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2차 전지 시장은 커지는구나라고 이슈가 돌면서 계속해서 우상향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2021년도죠. 이제 진짜 캐파랑 전기차의 시장이 진짜 왔다라고 생각하고 전기차의 지원군도 이제 어느 정도 나오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테슬라를 보고 다니고 실제로 기아에서 현대에서 만든 차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전기차가 돌아다니는 거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하게 수혜를 받고 올라갔다가 일단 어느 고점을 찍고 나서 주식은 이제 좀 조정을 받죠. 조정을 받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하락을 했었어요.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언제 들어가야 되나 좀 많이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저점인 부분이 있죠. 16만 원 부분을 이제 조금 지지를 해주고 어느 정도 쌍바닥을 만들어주고 나서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월요일 날부터 들어갔던 이유는 20만 원의 부분이 저항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만 원이 좀 저항이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돌파를 했을 때 추가적으로 지금 사이클을 돌 거라고 예상이 되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잘 팔리고 주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2차 전지 다시 수급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됐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을 오늘도 탑픽으로 뽑은 게 이쁘게 만들어줬습니다. 망치형으로 이쁘게 만들어줬고 이 종목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차트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자, 20만 원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죠. 저항이었던 부분을 지금 3번 이상 돌파를 했을 때 주가가 돌파를 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거래량도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왜 좋냐고 조금 보냐면 기관이랑 외국인이 계속해서 사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종목을 좋게 보고 있다는 거죠. 외국인이나 기관이, 개인은 조금 이제 좀 그랬는데 그래도 기관이 외국인이 사준다. 이 부분을 조금 체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수급이 좀 들어왔던 부분을 체크해 드릴 건데요. 네. 자, 보시는 것처럼 기관, 외국인 계속 사주고 있습니다. 빨갛네요. 외국인, 개인 같은 경우는 좀 팔고 있고요. 그럼 외국인 기관, 그리고 연기금, 사모펀드 등 많은 회사들이 이제는 좀 싸지, 얘네가 싸졌다. 이제는 좀 우리도 진입을 해보자라고 해서 지금 한 10거래일 정도 계속 들어온 것 같아요. 연기금 같은 경우도 이제 매수하는 종목을 좀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연기금이 진짜 큰 자금을 굴리기 때문에 어떤 데에 투자를 하는지 어떤 섹터의 포트를 짜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고요. 2차 전지 전체적으로 수급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투신도 들어오고 있고 보험도 들어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개인 빼고는 다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다. 이 종목 계속 수급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22만 원, 23만 원까지도 충분히 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차트가 전체적으로는 조금 눌려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종목들이나 이런 이슈에 대했던 것보다는 기대감도 있고 아직 실적도 나오다 보니까 크게 빠지진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싸다. 이제는 기관이랑 연기금, 뭐 기타 등등 많은 기관들이 이 종목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면을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2만 원 그리고 신고가까지 25만 원까지도 충분히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사이클을 보시면서 이 종목 지금은 싸다. 그리고 이제는 진입을 해도 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네. 한 가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이 네. 차량용 반도체 수급 그쵸. 이슈가 조금은 걱정이 되긴 네. 하거든요. 이 부분이 좀 발목을 잡고 있죠. 잡을 네.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 부분이 저도 조금 이슈가 된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네. 지금 현대차가 지금 제일 잘 팔리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결국 현대차 주가는 되게 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부분은 3년 주기로 사이클이 좀 완성이 된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보시면서 3년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생산량에 대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지금 일단 1년 정도 고생을 했죠. 아마 2년 정도 고생을 좀 더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각자 회사에서 반도체나 이런 부분을 만들겠다. 그리고 2차 전지도 직접적으로 만들겠다라는 이슈가 좀 돌면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조금 완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미국에서 있던 종목이 강하게 올라가면서 반도체가 다시 사이클이 돌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반도체 사이클도 돌고 2차 전지 사이클도 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현대차 지금 많이 눌려 있어요. 많이 눌려 있는데 다시 한번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물론 현대차가 지금 눌려 있는 이유는 그냥 생산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있고요. 코로나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이 체크해 주시면 충분히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LNF도 2차 전지 관련주로 직접적인 수혜주로 입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저희는 지금 일단 같이 더 갈 수 있다. 이런 포트를 시나리오를 계속 말씀드릴 테니까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펀더멘털뿐만 아니라 기술적 분석을 기반해서도 굉장히 탄탄한 기업 LNF에 대해서 또 선별해 주셨습니다. 테슬라와 함께 달리는 이 LNF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찬우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방송 이후에도 파트너님과 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커다란 상승 흐름에 올라타는 시간 빅사이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